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연설 관련해 품격 있는 광복절 기념사입니다. 광복 80주년 토착 왜구 조선 총독 윤석열의 궤변을 듣지 않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극찬하셨는데요. 이어 그 김건희 무혐의 논란의 검사들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실명을 공개하며 특검은 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 은닉 공범으로 구속 기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계속 저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건희를 끈질기게 비호해온 검사들 구속할 차례인데요. 박범계 의원 역시 오마이TV에 나와 해당 검사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저도 인사를 법무부 장관 때 해봤지만 전주지검장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이창수가 갑자기 거기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해가지고 딱 앉혀놓더란 말입니다. 박범계. 그리고 차장검사가 그 조상원 4차장이고 그 사람 다음에 반부패 옛날 그 이름으로는 특수부장입니다.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최재훈, 그 다음에 김경목 부부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아련조사. 아무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반드시 복귀해야 되고,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를 비아냥거렸던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또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그럼 현재 상태에서 당신들이 과거에 당연히 도이치 주가 조작에 김건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말 그 생각이 옳았는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전 박범계 의원도 장관 시절 잘했어야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조상원 검사의 근황이 조성훈 씨에게서 전해졌습니다. 바로 6월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사직서 수리가 됐었다고 했었는데요. 2달 만에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초구 서초 크로바타워에서 개업 인사 및 개업 수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관해서 조성훈 씨, 이것을 보고 드는 생각, 이번에 사표 수리된 검사 목록을 정리해서 알려야 하나, 수사한다고 사표 수리를 한 것인지 그냥 이렇게 개업 광고하라고 사표 수리한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당시 성렬의 법무부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거했었는데요. 아무튼 차근차근 특검으로 다 다시 조사를 해야겠죠. 이번엔 특검 소식인데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선 씨가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너무 빼박이니 이런 건 또 발부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집사게이트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도 줄줄이 불려나오겠죠. 앞으로 수사는 김혜정 씨가 횡령한 돈으로 특정된 33억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가 서 씨는 김건희 남편 지금 실직자니 선물해도 된다고 해 발언도 폭로됐습니다. JTBC, 김건희 씨는 사업가 서 씨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현재는 실직자니 선물을 해도 된다. 서 씨는 유력 대선 주자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해 여러 장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앵커,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향후 수사에서 드러날 텐데 그걸 받으려고 실직자란 용어까지 썼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진술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에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나토 순방 때 찬 것에 더해 윤석열 역시 선물 받은 브리오니 넥타이를 공식 석상에 메고 나온 게 됩니다. 격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을 수 없는 윤건희 부부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뇌물 주라는 그 대담함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 3주간 샤오미에서 소비 쿠폰으로 썼다. 소비 쿠폰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면 한 트럭이고 기사 쓸 내용도 많을 텐데 경제신문들은 주말 3주간 샤오미에서 소비 쿠폰 썼다. 매출 71조인데 소상공인 무슨 일이라며 이런 걸 또 어떻게 찾아서 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포털에 걸렸는데요. 이재명 정부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서울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권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내 대형 가전제품 판매점인 삼성스토어, LG 베스트샵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반면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샤오미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결과는 행정안전부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샤오미 직영 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제외도 시키고 해당 샤오미 매장이 올해 6월 28일에 신규 입점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사전에 제한 업종으로 조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딱 이 찍들 좋아할 기사를 양산한 것입니다. 시행하다 실수도 있는 것이지 이를 콕 집어
정부가 중국 기업 돈벌이 하게 해준다는 식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다가 딱 걸린 것입니다. 한편 더 웃긴 장면은 경제신문들은 샤오미 여의도 IFC몰에 국내 첫 매장 프리미엄 시장 노린다고 홍보해준 건 쌍 있고 이런 걸로 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무소속이 된 이춘석 의원 후속입니다. 주진우나 국힘 의원들도 이렇게 빨리 수사를 했으면 싶은데요. 한편 그제 경찰에 소환된 이춘석 의원은 7시간 넘게 조사받고 어제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KBS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도 이보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자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는데요. 오직 익산을 강조하던 이춘석 의원, 이준석과 함께 아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이춘석은 가고 더 강력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등판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네요. 이어서 방송인 허지웅 씨, 앞서 폭민의 탄생과 당시 여당이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 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게 가장 불행한 예측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기쁘기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랄 광복 80주년에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글을 남깁니다. 허지웅, 별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장본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애초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공화국의 적들은 빠르게 굴복하여 충복으로 거듭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파멸의 종소리가 세상을 뒤덮습니다. 극우는 그 자체로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역동적이나 결국 파멸적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약한 주체들부터 하나씩 제거합니다. 혐오할 게 모자라면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이유는 짐작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파멸은 동조한 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모두를 끌고 들어가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무자비하게 타오를 거라는 점에서 공멸입니다. 적시는 이미 지났습니다. 교육 현장부터 교회,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권에서 극우를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극우가 자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한번 제도권에 들어온 극우는 반드시 피를 불렀습니다. 국힘은 오만과 광기로 괴물을 만들어 세상에 풀어놓고는 제일 먼저 죽어 퇴장할 영화 속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해산은 법치의 결과일 뿐 누구의 목표도 과제도 아닙니다. 보수가 바로 서는 작업과 함께 진영을 초월하는 초당적 범사회적 결단으로 극우를 빠르게 뽑아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혐오 발언을 마주했을 때 불편을 감수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나와 유사한 생각들로 가득한 곳에 머물지 말고 모두 고루 돌아봐야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유연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상에서 교묘하게 혐오를 주장하는 조직적인 복사 붙여넣기 글들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이미 지나버린 적시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그렇게 취약할 리가 라고 낙관하는 순간 이 모든 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